여러분은 혹시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조선의 국왕, 선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을 왕이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이 충격적인 역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역사책 속에 한 줄로 남겨두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진실이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절대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얽혀 만들어낸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안의 역사입니다. 1592년 평화롭던 조선은 갑작스럽게 밀려든 왜군의 침략으로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 앞에 한양도성은 삽시간의 잿더미로 변했고 갈곳 잃은 백성들의 절규는 온 산하를 뒤덮었습니다. 임금선조는 백성들을 뒤로한 채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고 압록강변 의주까지 밀려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망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이은 패전 소식만이 들려왔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못했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경상도와 전라도 앞바다에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이끌고 예군의 수많은 함대를 격파하며 기적과도 같은 승전보를 연이어 전했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부산포에 이르기까지 그의 바다 위 활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예군이 조선을 침략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바닷길을 통해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내며 예군의 전략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 절망적인 패배를 거듭하던 왕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그때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전쟁의 공포에 떨던 민초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적인 역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왕은 자신을 구원한 영웅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의 권위가 곧 국가의 권위이자 질서의 근간이 되는 절대 왕권 체제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곧법이었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결코 용납될 수 없었죠. 왕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신하도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거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왕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독자적인 군사력과 함께 백성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뛰어넘는 영웅의 등장은 곧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능력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역설적으로 그 빛이 너무 강해 왕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게 만들었던 것이죠. 조정 내에서는 이미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등 치열한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정치적 암투는 왕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왕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반역자를 경계해야만 했으니까요. 이러한 왕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또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 바로 백성과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보냈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이었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은 왕실보다 이순신 장군에게서 더 큰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라 믿으며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모아 곡식 한 톨, 물자 한 조각이라도 바치려 했었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했고 그의 병사들 또한 장군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기세였다는 기록은
그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왕이 아닌 장군에게 향하는 민심은 곧 왕권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선조에게 도착하는 이순신 관련 보고서에는 전쟁의 승전 소식과 함께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는 장군에 대한 칭송이 빠지지 않았을 테고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순신 장군을 향한 찬사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동안 선조의 귀에는 그 소리가 불안한 메아리로 들렸을 겁니다. 이는 마치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 내린 결정들 중 일부는 때로는 왕명 불복종이라는 위험한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는 뛰어난 인기가 역모의 그림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싸늘한 시선들이 조정 내에 맴돌았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이 아무리 확고했더라도 절대 왕권 체제에서는 왕의 의심을 한번 사게 되면 그 모든 행동이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과 병사들의 지지가 이순신 장군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지가 왕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는 충성심이 때로는 오해를 낳고 대중의 지지가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구조 속에서 영웅의 등장이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였고요. 둘째는 전쟁 상황 속에서 왕이 겪었던 심리적 불안감과 열등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백성과 병사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왕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민심의 흐름이었죠. 이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단순히 개인적인 시기심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순신 장군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질투를 넘어 절대 왕권이라는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과 충성 사이의 비극적인 대립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왕좌에 앉아 고뇌하는 선조의 얼굴과 전장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의 결연한 표정은 어쩌면 같은 무게의 비극을 짊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관과 장군의 갑옷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이 두 인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벌였는지를 보여주는 듯하죠. 한 명은 나라를 구했지만 왕에게 의심받아야 했고, 다른 한 명은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만 영웅의 그림자에 갇혀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이며 충성이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들의 이야기 권력이란 무엇이며 충성이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시선, 바로 백성의 눈으로 이 비극적인 역설을 들여다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군 지휘관을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과 병사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쟁에 지쳐 굶주린 백성들이 어렵게 구한 곡식과 물자를 장군에게 바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이순신을 단순한 장군이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싸우는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장군의 병사들 역시 왕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로 흔들림 없이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이러한 깊은 충성심은 안타깝게도 선조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심과 대중의 지지가 왕이 아닌 한 개인, 특히 군사적 영웅에게로 쏠린다는 것은 곧 왕권의 약화를 의미했으니까요. 절대 군주에게 있어 권력의 가장 큰 원천은 백성들의 변함없는 지지인데, 그 지지가 미묘하게나마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한다면 왕으로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 오히려 왕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죠. 이처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국가의 존망을 위해 내린 결정들은 왕에게는 불복종으로, 혹은 더 나아가 역모의 씨앗으로 예곡되어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략적 판단,
독립적인 지휘권 행사, 그리고 때로는 명백히 잘못된 왕명을 거부했던 행위들. 이 모든 것이 군사적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순신에 대한 칭송은 선조의 귀에는 왕권을 흔드는 위험한 선동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구조의 복잡함,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 인간 심리의 변화,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선조가 이순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복합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볼 때 선조의 두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질투심을 넘어 절대 왕권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과 충성의 비극적인 대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수도를 버리고 몽진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장군이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자 흔들리는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죠. 선조의 입장에서는 이 영웅이 자신을 구원한 은인이자 동시에 자신의 무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을 겁니다. 왕관과 장군의 갑옷은 비록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선조의 불안한 마음 속에서는 서로 다른 힘을 상징하며 비극적으로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드라마입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자신의 무능함과 권력 유지의 압박 속에서 고뇌했던 선조,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충성을 다했음에도 끊임없이 오해받고 배척당했던 이순신. 두 인물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이름 아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비극과 역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권력의 불안정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바로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파직과 투옥, 고문을 명하는 비극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적군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은 국가 안위보다 자신의 사적인 불안감과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참담한 선택을 내리고 말았죠. 조국을 구한 영웅이 자신이 지켜야 할 왕에게 오히려 의심받고 처벌당하는 운명이라니 정말이지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대목이죠. 절대 권력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영웅의 탄생은 언제나 환영받지만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독립적일 때 때로는 절대 권력의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결국 충성마저 의심받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권력의 본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과 선조의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리더십, 조직 내 갈등, 그리고 탁월한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이며 권력의 그림자는 또 어떤 방식으로 드리워지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되묻게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권력과 인간 심리의 드라마는 결국 우리 시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성찰하게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